안녕하십니까. 이효령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오늘도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흔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를 두고 전시에 비교들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죠. 전쟁에는 도망갈 때도 있고 숨을 때도 있고 자기의 의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갇혀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비상시국이라 하더라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문 밖에 나가고 또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집 밖에서의 일과 집 안에서의 일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격리 생활을 하게 돼요. 누군가 옆에서 감염이 됐다 또는 감염된 장소에 갔다 하면은 의무적으로 강제로 격리를 하게 됩니다.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외국에 갔을 때도 또 15일이고 며칠이고 법적으로 강제 수용을 당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경험이 없죠. 바로 교육이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때그때의 임시변통을 하는 회전이 빠른 자기 선택에 대한 훈련, 그것이 바로 교육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은 짐승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남극, 북극, 열대지방 어디에다 갖다 놔도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낯선 곳에 가도 적응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에 의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인간은 단지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려운 일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사태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뉴턴은 오늘날의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새로운 근대 과학을 만든 사람인데 그분이 3대 발명을 한 것이 있죠. 자라는 만유인력, 중력, 차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생각했다 하는 그 중력 문제, 그 다음에 미적분, 미적관계라는 거, 미분이라고 하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을 새로운 그 공식을 만들었고, 세 번째가 광학, 오늘날 우리 프리즘 통해서 하는 그 광학의 원리를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1665년에 런던에 70만, 거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대학에서, 서두에서 자기가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그런 그 학위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조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패스트 때문에 학교가 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쉬게 됩니다. 그 쉬는 동안에 만약에 그냥 그대로 학교에 있었더라면 그날 여러 가지 그 잡사에 휘둘려가지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할 일이 없고 시골에서 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뭔가 하던 일들이 중단되었을 때 새로운 인생의 전해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패스트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뉴턴은 근대의 모든 인류에게 과학의 새로운 문을 열어준 3대 발명을 패스트에 걸려서 소개돼서 시골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불행이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오늘의 이 코비드19의 엄청난 재앙이 뉴턴처럼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들이 뒤에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새로운 교육 방향과 또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어떤 소리 없는 개혁,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하나의 혁명을 할 수가 있는, 보통 때 같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입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로 오니까, 비대면 상황이 되니까 전부 집안의 생활이 직장 생활이나 바깥의 생활이나 학교 생활보다도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바깥에 나가 있을 때는 모릅니다. 한데 모여서 오래 지내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르던 결정, 서로 증오하고 상대방 결정을 알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오손도손 식사도 따로하고 뭐도 다 따로하고 오면 카톡하고 이렇게 흩어졌던 가족이 오랜만에 한 집안에서 서로 만약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면은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개 사이들이 나쁜 사람들도요, 생일날이든지 특수한 날이 되면은 선물을 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뭘 하니까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학교 교육 이외로 아이들이 노는 것, 집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이든 게임기든 뭐를 사주게 됩니다. 그 선물하는 것, 비근한 예로,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실 분이 있겠지만 아인슈타인이 회고록에서 자기가 오늘의 아인슈타인이 된 데는 어머니가 주신 생일날 바이올린하고 아버지가 주신 그 컴패스라고 해, 지남철을 뭐라고 그러죠? 이 방향하려고 했잖아요. 그 컴패스를 사준 거예요. 나침판. 그래서 어머니로부터는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예술적인 그런 감성을 익혀가서 뒤에 뭐 개인 발표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물리학자이면서도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과학자와 다른 인간성, 감수성 이런 것이 생겨났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그 나침판을 놓고 언제나 이것은 북쪽을 아무 에너지도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북쪽을 가리키나. 어린애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해가지고 물속에다 넣어도 그런가, 우주로 가져가도 이건 북쪽을 가리킬까,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이 생각을 해서 결국 막스웰의 자장이니 뭐니 이쪽으로 가면서 우주과학을 해서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우주과학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내의 일기를 보면 잘 압니다. 안내는 코로나의 오늘날 사태처럼 갇혀 지냈죠. 왜? 유대인들을 게시타포들이 잡아서 수용소에 보내서 다량 학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부터 프랑크푸르트로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 네덜란드 쪽으로 도망을 해요. 망명을 해요. 그런데 독일군이 거기에 2차 대전 때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서 쫓기는 몸이 되지요. 그때 독일군이 들어오기 약 3, 4개월 전에 13살 난 어린 소녀 안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 빨갛고 하얀 체크무늬가 있는 아주 예쁜 일기장이었어요. 그 일기장을 가지고 키티라고 가상의 자기 친구라고 일기장을 보고
거기다 편지 쓰는 거죠. 키티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4개월 후에 독일군이 덮치니까 은신처로 잡히면 끌려가니까 아버지 회사에 공장 옆에 별채에 숨어서 은신처에 들어갑니다. 한참 뛰어난 아이가 말이죠. 알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선물을 받았던 생일날 선물에 키티의 일기 쓰는 그거밖에는 낯도 없고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 일기장을 보면 기가 막혀요. 동화도 씁니다. 그 안에서. 갇혀서 뭘 하겠어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나치의 만행을 하나하나 적어가고 신문기사에도 나오지 않는 그 일상적인 아이들과 선량한 가족 속에서 나치의 만행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큰 얘기들만 나오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 아이가 쓴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한 저녁에 길가에 나와서 자유롭게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그걸 안내일기를 통해서 분에 넘치게 사치스러운 나의 오늘의 행복을 비로소 안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거,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거. 그게 자유였다는 거. 만나고 싶을 때 친구를 전화만 걸면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잃어버린 자유의 소중함, 우리가 코로나로 어떠한 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우선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재평가를 해야 되고, 가정교육을 하고 싶어도 어머니, 아버지 이 가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어도 다 생업들을 하고 전문이 다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교육기관들, 대학이라든가 교육과 관계된 각 직장에도 보면 교육기관들이 많은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과 가족의 일상적인 시민들 사이에 마음의 선물, 지식의 선물, 또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스웨덴 사람은 것을 옴슬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형제, 프랑스 혁명 때 자유, 평등, 박애, 요 프라테르니테라고 그러거든요. 형제, 동포의, 민족의.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생활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들을 주면은 아이들이 한가로운 틈에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 또 어른들한테 대면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방 안에 갇혀있는 그 시간을 명상하고 생각하고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교육적 하나의 계기로서 삼을 수 있는 콘텐츠를 주자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 콘텐츠를 서로 쉐어링, 나누고, 또 거기에서 피드백된 것이 정말 사람들이 갇혀 있었을 때 청소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해가지고 그것을 포스트 코로나가 사라진 뒤에서도 교육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던 애들과 코로나 때 학교에 안 다녀가지고 덜 다닌 아이들의 차이가 반드시 나쁜 거로만 나타나지 않고 그 혼자 있었던 그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틀밖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 자식이 갇혀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갇혀있다. 감옥에 있다. 면회가지요. 뭔가 귀중한 것 같다 사입해 주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갇혀있어요. 무인도나 사막 같은 데 갇혀있어요.
표류당하고 있어요. 뭐를 줄 거예요? 뭐를 줄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심심하고 답답한 공간에 있었을 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또 학교에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을 이 기회에 카리큘럼에 없는 교육자재들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기억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마음씨로 각 기관마다, 개인마다 자기네들 교육 콘텐츠를 어린아이들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오픈하는 것이죠. 자기네들만 보는 것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오늘 전달된다면은 그 애들의 휴가는, 답답한 시간들은 창조의 시간으로서 새로운 동화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환상의, 상상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첫째는 전쟁마다도 심한 수용소 캠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전쟁 때도 포로가 되지 않으면 못 겪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 이 기회는 전쟁보다도 더한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이 갇혀있을 때 반드시 밖으로부터 또는 그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 안내가 그런 것처럼 일기장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계기가 숨통을 트이고 그 갇혀있는 시간을 유익한 교육의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교육 자료들이 온라인상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의 시대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아이들의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이나 몇 개를 제외해놓고는 학습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죠. 각 기관, 개인, 선생들, 그분들이 집안에 갇혀서 지내는 우리 안내들, 우리의 미래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마치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우리의 젊은이들, 일본의 진영에 가서 광산에 갇혀 지냈던 우리의 그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뭘 그들에게 주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풀어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오늘의 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